안녕하세요, 맥켄입니다. 우리가 재테크 혹은 투자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돈 없어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 라는 말을 하시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부자가 될 수 없기에 그들의 모습이 마냥 부럽기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일까요? 부자는 자기 돈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남의 돈으로 부자가 되었을까요? 한 가지만 질문한다고 해놓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당황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결국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문에 대한 현답을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신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끝난 겁니다. 아마 이분을 모르시는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투자자이자 사업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인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분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려면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주어야 겨우 시간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와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선다고 하죠. 3천만 원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이들은 그 돈을 주고서라도 함께 점심을 못 먹어서 안달릴까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토픽 정도로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현상의 의미를 아셔야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시던 시대는 한때 은행의 이자율이 10%를 넘었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은행에 열심히 저축을 하고 집을 사놓으면 어느새 집값이 올라서 아들, 딸 키우고 사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도 지금보다 높았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사시던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서민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 은행에 저축하고 기업은 서민들이 저축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투자할 곳이 넘쳐났으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기업도 기업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도 그 이자를 받는 개인들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정도로 모두 잘 살 수 있는 선순환이 되던 어찌 보면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0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와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제로금리에 도달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은행에 돈을 넣어놓아도 금고에 돈을 넣어놓아도 그 돈의 수익률이 한 해의 물가 성장률에도 못 미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100만 원이 내년에도 100만 원의 가치는 아니라는 뜻이고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이 돈을 물가 성장률 이상의 어느 곳에든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그 돈의 현재 가치는 결코 보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고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등 몇몇 지표들은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섰기에 그 결과로 개인들이 은행에 아무리 열심히 저축하여도 좋은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이자만 받아서는 내 돈이 녹아 없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아볼 도리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는 빚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빚은 다른 의미로 신용이죠. 신용이 좋으면 낮은 금리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고 신용이 좋지 않으면 높은 금리로도 작은 돈밖에는 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신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돈조차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성장, 저금리, 불황의 시대에는 고소득층에게는 수억 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지만 서민들은 소액대출도 어렵게 됩니다. 이 같은 대출 양극화는 자산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들은 그 대출금으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자산을 구입하고 그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대출 여력이 더 높아지는 선순환을 이어갑니다. 빚은 무엇일까요? 빚은 서민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저렇게 자산을 늘리는 기막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빚은 다른 말로 대출이고
대출은 또 다른 말로 레버리지라고도 합니다. 이 레버리지를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갈까요? 결국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로또에 당첨돼서 많은 돈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몇 년 안 돼서 망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횡령, 배임 등의 제목으로 징역까지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회에 나와서 그 많던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부자가 된 사례를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란 돈을 얼마든지 모을 수 있는 부자의 마인드와 그렇게 벌어서 쌓여가는 돈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넉넉하고 깊은 지혜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래야 비로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먼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먼저 부자 마인드를 열심히 배우고 그렇게 모아지는 돈을 담을 수 있는 지혜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돈을 쫓아서는 결코 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들어야죠. 워렌 버핏에게 3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점심을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어떤 것을 워렌 버핏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우리가 작은 이율로 빌려준 은행에서 큰 이자를 치르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 또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까지 난 돈이 없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인생의 기회는 3번 온다고 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 이미 버스가 지나갔더라도 말입니다. 정말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긴 인생의 여정 속에 꼴랑 3번밖에 기회만 오고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푸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나간 버스 따위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버스는 계속 옵니다. 인생의 기회가 3번뿐이라고요? 누구 맘대로. 다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는 그리고 버스는 숨가쁘게 많이 그리고 계속 올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삶이 끝나는 날까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세상을 원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웃어라, 모든 사람이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부자 마인드를 하나하나 장착해 나가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